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조건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정말 동안으로만 보이려면 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동안으로 보인다. 우리 당장 애기들 보면 살이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동글동글해야 돼요. 코는 짧을수록 어려요.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려고 하는데 은근 여기 높은 지점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리프팅 시술 꾸준히 했는데 전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볼륨이 원인이더라고요. 너무 빵빵해지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약간의 자연스러우면서 과하지 않은 정도의 볼륨을 줄 수 있는 콜라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거지 필러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탱그람, 작은 애기 얼굴, 앞볼 볼륨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안을 만들 때 되게 선호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계 부분에 꺼진들을 적절하게 잘 하면은 이렇게 처진 얼굴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브로드하고 스킨 퀄리티까지 좋아지게 하시는 시술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강렬하게 먼저 해볼까요? 네. 강렬하게 네트워크 아비주원 범계에 있는 박성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피부과 이지민입니다. 닥터몬의 피부박물관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 1타 민원장 채널 운영하고 있는 레드피부과 민정 원장입니다. 저는 비하여 성형외과 유혜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이자고 해가지고 수다 떨러 나왔고요. 요새 이 동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주도 동안이면 인기가 많지 않나. 네. 뭐 운동선수인데 그분이 또 동안이다 하면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요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보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진시황 때부터 BC 기원전 이전부터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시죠? 네, 저도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 같은 우리 많이 들어본 우유 목욕 또는 이제 뭐 장미 목욕, 그리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태아의 소변을 목욕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동안에 대한 니즈는 불로장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니즈랑 같이 일맥상통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꼭 요즘에서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던 분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의 본능인데 뭐 그때는 방법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으니까 못하다가 이제 잘 사니까 이제 본능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획일화된 막 쌍꺼풀 팍 있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내 매력을 갖추면서 잃지 않으면서 이제 어려 보이고 싶은 거지 않을까요? 근데 요새 보면요, 확실히 그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보면은 같은 나이 때 보면은 우리가 훨씬 한국인이 젊어 보인다 얘기하잖아요. 일단 인종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인 자체가 피부도 적당히 두께감이 있고 그래서 노화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요즘엔 티나지 않는 장비들이나 시술들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뭐 진짜 막 추석 막 설 이럴 때 날 잡고 뭐 시술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받고 당일날 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티나지 않은 시술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미용실 가듯이 편하게 운동하듯이 꾸준히 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를 좀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술도 있고 뭐 다른 관리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운동도 뭐 자외선 차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식단도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이지 않을까요? 요새 이렇게 동안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얼굴은 동안인데 막 50대고 막 60대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동안처럼 보이는지 그런 조건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조건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윤곽인 것 같아요. 50대 여배우분들 중에서 막 동안이라고 불린 몇 분 계시잖아요. 보면 특징적으로 윤곽이 좋고 턱선이 막 울퉁불퉁하거나 뭐 심술보가 도드라지거나 그러지 않은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윤곽에 대한 관리는 시술로도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체중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밸런스가 있으면은 턱선 잘 유지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동안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뭐 작은 얼굴, 뭐 소두,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침샘, 요새 침샘 시술도 많이 하는데요. 턱밑, 뭐 귀밑, 그리고 이제 얼굴 라인들, 근육도 사실 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보톡스를 이용해서 얼굴 라인을 조금 더 이제 더 어려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동안 시술의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매력을 살린다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이제 니즈 이거하고 별개로 단순히 정말 동안으로만 보이려면 약간 살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동글동글해야 돼요. 이게 당장 애기들 보면 살이 통통하잖아요.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위가 뭐 너무 크고 뭐 이런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줄여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약간 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동안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위로는 제가 이제 제일 동안 만들 때 중요시 생각하는 여기 앞볼 쪽. 네, 여기가 꺼지고는 정말 웬만해선 동안으로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뭐 채운다든지 요새 뭐 많이 유행하는 뭐 근육 리프팅 이런 걸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앞광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반에 필러를 많이 했을 때는 요 앞광대 필러를 많이 했었는데요. 확 인형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미미 인형 보면 약간 볼록하잖아요. 어쨌든 꺼진 부위를 채워지면서 이렇게 동안이 되는 것 같은데 성형외과에서는 보통 얼굴에 코의 길이를 봐요. 그래서 롱노즈신 분들 중안면부가 또 길어 보이잖아요. 코는 짧을수록 어려요.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려고 하는데 은근 여기 높은 지점이 높아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긴 얼굴에서 약간 옆으로 동글동글하게 또 앞광대도 올라가면은 긴 얼굴이 좀 중간으로 몰리면서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동안의 조건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뭐죠? 엠페이스. 엠페이스 어떤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근육을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의 근육들 중에 내리는 근육의 힘은 세지고 올리는 근육의 힘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올리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서 좀 어려 보이게 해준다라는 컨셉이죠. 근데 그거 하면은 어떤 효과가 딱 눈에 보이는 건가요?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려요. 하나는 정말 누구나 확실하게 느끼는 거. 표정이 되게 편해져요. 표정이 편해져서 뭐 촬영한다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일정 전에 되게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중안면부가 올라가면서 좀 동안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마 쪽 리프팅. 눈 뜨기 이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눈을 막 이렇게 이마로 치켜뜨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돼요. 지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40, 50대 분들 많이 만나는데 리프팅 시술 꾸준히 했는데 저는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마지도 하고 별의별 리프팅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왜 안 되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볼륨이 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뭐 체중을 급격하게 뺐다던가 출산 후라든지 그때 저 너무 확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하는 분들도 대부분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얼굴에 있는 지방이 또 급격히 빠지니까 지지하고 있는 조직들이 다 내려오면서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볼륨 시술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보통은 우리가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시술들 뭐 필러라든지 레디어스나 이런 주베르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너무 빵빵해지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약간의 자연스러우면서 과하지 않은 정도의 볼륨을 줄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콜라겐 부스터가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워낙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 시술을 참 좋아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곳에 필러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동안을 위하면 아까 이제 민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기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 탱글함, 좀 작은 애기 얼굴, 앞볼 볼륨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안을 만들 때 되게 선호하는 부분인데, 눈 밑과 앞볼에 있는 경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올려줌으로써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은 또 필러가 가진 또 고유의 장점이다 보니까 필러 시술을 좀 이제 과하지 않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앞볼의 볼륨이 좀 많이 살아났을 때 생각보다 어려 보인다, 나 동안이네, 나의 어릴 적 모습 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좀 저희가 제일 느끼는 보람이죠. 나이가 들수록 얼굴 볼륨이 빠지는 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방도 빠지고 심지어 뼈까지 이렇게 패여요. 근데 뼈는 뭔가 지지를 하기가 약간은 시술로나 아니면 그런 거 하기 좀 어렵고, 옛날에도 광대 큰 사람들 광대 집어넣는 수술하면서도 지지 구조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저는 여기 꺼진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지지 구조를 세워주면은 아까 요렇게 처졌던 애들이 요렇게 지렛대처럼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요런 관자 꺼짐, 그리고 이마 헤어라인 쪽, 그리고 이마 꺼짐, 옆볼 꺼짐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보이는 팔자 여기만 계속 넣다 보니까 약간 성형 너무 많이 과하게 한 얼굴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거는 예전에 했던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얼굴은 이런 경계 부분에 꺼짐들을 적절하게 잘 하면은 이렇게 처진 얼굴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되게 어려 보이더라고요. 동글동글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자 꺼짐, 옆볼 꺼짐을 좀 더 브로드하고 스킨 퀄리티까지 좋아지게 하시는 레디어스 시술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안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와서 하면은 동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많이 봤죠. 네,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 기대치의 문제,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게 해결하기가 쉽냐 어렵냐, 뭐 이 정도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특히나 눈가라든지 목처럼 피부 얇은 곳들은 어느 정도 늦기 시작하면 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눈가랑 목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설명드려서 조금 노화의 사인이 두드러지 않더라도 꼭 준비하는 것을 강조드려요.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이미 이제 노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사실 지금 필러 제제 또 아니면 스킨 부스터 제제들이 워낙 계속 발전되고 옛날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전하고 다양한 시술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이렇게 전문가 원장님들을 찾아뵈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제품을 잘 써서 한다면 충분히 노화가 이루어진 얼굴이더라도 다시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한두 살 때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이 목주름에 대해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피부과인데 내가 만약에 목이 자글자글해지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있는 분들 목 레디어스를 해드리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다른 시술들은 약간의 그 목 시술했을 때 한계점을 항상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제가 미리 하셔야 돼. 나중에 하면은 진짜 안 돼요.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 5, 60대 분들 목 레디어스 해드리고 너무 갑자기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것이 아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이제 손등 노화 있죠. 최근에도 이제 손등에 대한 어떤 레디어스 가이드라인을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같이 이제 저희가 짜면서 손등은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이게 좋아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 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나이는 이까지 숨기시다가 이제 숨길 수 없는 부위들이 있는데 손등의 자글자글함이 이걸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점점 이제 동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손등도 사실은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원장님과 계시면 손등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또 적절한 시술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손등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혈관이나 인대가 많이 보이니까 누구 손 악수하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상견례 갔을 때 이렇게 손 내밀기가 너무 맞아요. 손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스킨 퀄리티 좋아질 수 있는 부스터들 사용하면은 되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얼굴부터 목에서 손이니까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발등까지 가지 않을까. 와, 미래는 발등이구나. 우리 이제 발등 컨센서스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 동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미있는 인사이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도 보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우리 원장님들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잘 상담해주시면서 좋은 치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